네, 안녕하세요, 김민아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약 20년 정도 IT 업계에서 서비스 기획과 PM, 그다음에 사업 관리 등을 경험을 했고요. 현재는 글로벌 마케팅 서비스 스타트업에서 PM이자 기획 리드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환입니다. 네, 인하우스 에이전시 모두 다 경험하신 PM분이신데, 인하우스 에이전시 PM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우선 인하우스와 대행사 에이전시 차이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하우스는 자사 인력으로 IT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곳이고요. 대행사는 타사 인력에게 그 일을 요청하는 방식이라고 일단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하우스 PM은 초기부터 참여하고 운이 좋다면 제품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이후에 운영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까지 모두를 이제 리딩하며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주니어 기획자나 PM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선배가 있다면 해당 도메인 내에서 깊이 있는 학습과 성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직을 하거나 회사 내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지 않는다면 너무 동일한 서비스를 오래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대행사 PM은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시간 동안 IT 제품이나 서비스를 신규로 만들거나 리뉴얼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동시에 여러 개의 서비스를 이제 프로젝트를 매니지먼트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성격상 예산과 인력, 특히 이제 일정이 정해져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하우스보다는 좀 더 빠른 흐름으로 업무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약간 그 적응이 안 되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대행사마다 다양한 기업 고객을 생산하기 때문에 여러 도메인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작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행사의 PM은 그 기업들이 구축을 맡긴 이후에 서비스를 런칭하고 나면은 그 인하우스에 있는 인력들이 그걸 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특정 서비스를 이제 뭐 성장시켜 나간다거나 하는 형태를 깊게 다뤄보지 못한다는 좀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민아님 같은 경우에서는 인하우스에서 에이전시로 가셨다가 다시 인하우스로 오신 케이스이신데, 이렇게 인하우스에서 에이전시, 또 에이전시에서 인하우스로 커리어를 바꿔가면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인하우스와 에이전시의 장단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일단 인하우스에서 근무할 때는 너무 한두 가지 서비스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저희 커리어가 좀 정체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서비스들을 경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에이전시로 이직을 했었고요. 또 대행사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의 아쉬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일에는 좀 보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그 다른 고객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일만 하게 되는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인하우스에서 PM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인하우스 에이전시는 서로서로 이직이 용이한가요? 요거는 뭐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에이전시 PM 같은 경우에 그 인하우스에서 좀 다양한 구축 경험이 있는 PM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해당 인력이 그런 경험치가 있다면 이직을 하기는 좀 쉬운 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인하우스에서 서비스를 깊이 다뤄본, 예를 들면 이제 그 커머스에서 오래 커머스를 한 이제 인하우스 PM 같은 경우에 커머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에 투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에이전시에서 그런 PM을 일부러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직이 서로 원활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그 해당 PM의 수요가 있는 기업에서 그 기업에 적합한 경험들 해봤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라서 꼭 그 이직이 용이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에이전시 PM은 자칫 잘못하면 고객사의 메신저 역할에 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단순 전달자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고객 기업이 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그거를 그냥 빠르게 이제 해줄 만한 이제 대행사를 찾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순히 오퍼레이팅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일을 맡긴 이상 좀 더 좋은 방법이나 방향들이 있는지 서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험치를 갖고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 이제 시간들을 갖다 보면은 그 좋은 협업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대행사의 PM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거나 좀 더 좋은 포인트를 찝거나 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해진 일을 아끼려고는 불렀지만
좀 더 서비스가 잘 되는 쪽으로 의견을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잘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뭐 단순 전달자나 오퍼레이터의 역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컨설팅 정도의 수준으로 서로 협업을 하면서 좋은 관계로 일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명확한 요청 사항을 가지고 접근하는 고객사들도 경험치가 높은 에이전시 PM이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활용해가지고 역제안을 한다라고 하면은 메신저 네. 역할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같은 비용으로 좀 더 좋은 역할의 능력을 이제 끌어다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 파트너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인하우스에서 스카우트를 제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대신 그 인하우스에서도 그러니까 나름 어떤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어떤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대행사로 업무 파트너에 있는 기업일 경우에는 퇴사한 지 6개월 이내에 입사하지 못한다. 입사시키지 못한다. 뭐 그런 형태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행사 입장에서도 그 인하우스로 그 PM이나 기획이라고 빼가는 경우에는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뭐 그러니까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끝났다고 보고 거래를 안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극히 일부 그렇게 그 이직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확실히 상도덕 같은 그런 룰이 있긴 하네요. 예. 네. 에이전시 PM으로서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성공 요인은 어떻게 될까요? 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일단 업무 시스템인 경우에 메인 페이지는 보통은 여러 지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시보드를 고도화하는 프로젝트에 투입한 적이 있었는데 요구사항이 명확하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처음 접하는 도메인이다 보니 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이 의미가 있고 메인에 끄집어내야 하는지가 좀 막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좀 하다가 그 전에 다른 경험을 했었던 금융권 프로젝트가 생각이 나서 그 고객의 생애주기 모델을 이제 이쪽이 좀 도입을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냈었고요. 그래서 담당자도 이제 그 회원의 가입부터 탈퇴까지를 이제 어떤 사람의 생애주기로 보고 그거를 이제 중요한 지표들을 뽑아서 그것만 메인 페이지에 녹여보자라는 거에 동조를 해줬고 그렇게 접근을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성과로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대행사로서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고객의 생애 주기를 바탕으로 중요 데이터를 뽑아내줬다고 하셨는데 어떤 데이터들을 봤을까요? 그 가입한다라는 것 자체를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난다. 저희가 이제 생명보험 쪽 업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보험의 어떤 컨설턴트들이 고객을 만들 때 태어났을 때부터 그 사망까지의 어떤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필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상품을 많이 이제 판매를 하는 쪽인데 저는 이제 고객이 가입을 해서 탈퇴하기까지를 하나의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고 그 안에서 구매가 일어났을 경우, 그 다음에 그 구매도 뭔가 그 크로스 셀링이나 업셀링이 했을 경우, 그 다음에 그 서비스 내에서도 다른 서비스들을 얼마만큼 같이 이용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지표를 삼으면 좋겠다라는 형태로 좀 제안을 했었고, 그런 포인트들이 그 시점에 그 기업에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갖고 이제 기획을 전개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인하우스 PM으로서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성공 요인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인하우스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젝트라기보다 전체적인 업무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인하우스의 경우에는 이제 업무의 어떤 역할이 뭐 PM은 여기까지 또 이제 기획자나 디자이너는 여기까지라는 부분들이 조금 모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적인 업무들의 영역들이 생겨나는데 PM이 이런 업무를 하느냐 맞느냐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게 틀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누구든 더 빨리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한다는 생각으로 좀 업무를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는 전체적으로 업무가 잘 흘러갔었던 것 같고, 그렇게 좀 그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게 비단 PM뿐만이 아니라 여러 업무 파트 사람들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제 그런 멤버들이 많을수록
그 업무들이 좀 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에이전시 쪽보다는 인하우스는 PM이나 개발자나 디자이너 간의 어떤 회색 지대라고 할 수 있는 중간 지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솔선수범을 하지 않으면은 이 프로젝트를 리딩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때는 꼭 PM이 솔선수범을 해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중간 지대 일들을 도맡아 하면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에이전시와 인하우스 PM을 하시면서 아쉬움이 남는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것도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하우스가 됐던 에이전시가 됐던 제일 중요한 거는 팀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할 때 그 역할에 맞는 이제 사람들을 잘 세팅을 해서 이제 업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업에서 그러니까 고객 기업이 아닌 그 에이전시나 이제 인하우스에서는 그 필요한 인력을 세팅하기보다는 그때 이용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세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배우거나 채워나가면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구성원들도 부족한 부분을 성장하면서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도 잘 끝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을 가장 잘할 수 있고 그 일이 될 수 있는 인력을 세팅한 다음 착수를 하는 편이 실수나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고 팀을 세팅을 했을 때 항상 프로젝트가 좀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팀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사실은 각 프로젝트에 맞는 산업 지식이나 인사이트 그리고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팀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이용 가능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다른 프로젝트에 투입이 안 된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팀 세팅을 하다 보면은 확실히 그 프로젝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수많은 인하우스와 에이전시에서 PM을 모집하고 있는데 PM으로서 좋은 커리어를 만들기 위해 좀 선별해야 하는, 걸러야 하는 인하우스 및 에이전시 기준이 있을까요? 채용 공고를 좀 꼼꼼히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나 포트폴리오도 딱 보면은 사람마다 잘 썼는지 이제 못 썼는지에 대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채용 공고도 보면 일을 잘하는 담당자나 기업이 꼭 필요한 인력이 있어서 채용 공고를 냈는지 대충 좋은 내용이나 많이 유행하는 채용 자격들만 열거해서 채용 공고를 냈는지 좀 판단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채용 공고로 좀 걸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인터뷰까지 진행하시게 되면 면접관의 질문 수준을 보면 대략적으로 회사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제 인터뷰어가 궁금한 점을 면접관에게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질문을 토대로 회사를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업이 본인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는 일단 들어가 봐야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확인되는 경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부분 요즘에는 한 3개월 정도 수습이랑 인턴 기간을 두고 인력을 뽑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업무를 파악하면서 회사의 뭐 문화나 업무 프로세스, 그다음에 회사가 지향하는 가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커리어를 쌓는데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좀 빠르게 판단하셔서 꼭 3개월이 모두 지나지 않더라도 뭐 한두 달 만에 본인이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않을 거야라는 의향을 좀 필력한다고 하는 것도 회사를 좀 선택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이제 면접장에서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질문들을 하셨을까요? 이제 회사의 업무, 이제 프로세스나 플로우 같은 거를 가볍게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지만 내가 가면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주니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좋은 그 시니어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시니어가 뽑히지 않아서 그 역할을 좀 할 법한 주니어를 뽑은 다음에 그 업무를 푸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견뎌낼 수 있는지를 이제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만 이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거라 그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부트캠프 교육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PM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준생들이 이러한 교육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은 그래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PM의 실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스킬도 쌓기 위한 취업 준비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PM이나 기획자 커리어를 딱 맞춰서 좋은 교육을 하는 커리큘럼을 좀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왜 교육이 없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PM이나 기획은 이제 그 디자인과 개발과는 달리 학습보다는 이제 좀 일을 하면서 습득해 가는 역량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기업을 입사를 해야 할 그런 역량들을 습득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하는 방법들이 많지 않고 이제 그 PM으로서 경험을 일단 시작을 하신다면 그 기획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먼저 시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의 어떤 프로세스, 서비스 기획과 UI 기획을 점점 진행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런 관련된 이제 뭐 사이드 프로젝트 멤버들을 구한다거나 뭐 이제 비슷한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조금 더 깊이 있게 뭐 스터디를 하신다거나 하는 편이 그 부트캠프에 가서 단기간에 뭔가 배우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또 기획자 관련된 커뮤니티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좀 하시다 보면 그 안에서 모임도 있고 스터디도 있고 또 비슷한 처지나 상황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오시는 분들이 있는지 좀 팁을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같은 뭐 취준생이 됐던 이제 PM의 길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고 경험을 하시는 편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혹시 추천하실 만한 커뮤니티가 있을까요? 홀릭스라고 커뮤니티 이제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뭐 PM이나 기획자 관련된 그 단톡방, 그러니까 대화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 통해서 저도 이제 주니어 기획자나 PM 분들 그 코칭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커뮤니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